암 환자분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 앞에서 농성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치료받아야 될 분들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윤용찬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들이 굉장히 받기 힘들었던 암 입원보험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 중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회사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은데요. 도대체 보험회사들이 말하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은 어떤 걸까요? 이와 관련된 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보험에는 가입 안 해도 암보험에는 많이들 가입하시잖아요. 그러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암 환자가 입원했을 때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에 하루당 말이죠. 그 입원 보험금을 계속 지급하다가는 너무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암 입원 보험금을 가급적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이런 분쟁이 너무 많으니까 금감원이 2018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합니다. 실제로 암보험 약관은 개선이 됐어요. 2019년 1월부터 별도로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암 입원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별도 특약을 가입한 분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지 않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이제 상품 구조를 가지고 2019년 1월부터 판매되도록 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험금을 줘야 하냐는 거죠. 요양병원 암 입원 특약 따로 가입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 금감원이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소비자 단체의 입장도 있고 보험회사들의 입장도 좀 고려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2018년 9월 18일이네요. 2018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이렇게 두 개의 분쟁 조정 결정을 내놓습니다. 이 두 개의 분쟁 조정 결정문은요, 서로 다른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인정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줘라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다른 한 건에 대해서는 이건 암에 대한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볼 수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같은 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두 가지 조정 결정을 내놓는 경우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차이를 둬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암에 대한 직접 치료 입원을 인정받은 소비자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이분이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항암 방사선 치료도 있고 또 약물이나 주사 이런 치료도 받잖아요. 항암 치료를. 항암제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도 떨어지고 몸의 여러 가지 기능도 안 좋아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를 계속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많은 암 환자들이 일정 정도 항암 치료를 받다가 다시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몸을 좀 추스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몸이 괜찮아지면 항암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조정결정문의 소비자 역시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 사람도 요양병원에 있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향후 예정된 항암 치료가 있었어요. 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이제 금감원은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암 입원 보험금을 주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암 입원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그 사안의 소비자는 어떤 경우셨냐면 항암 치료가 다 끝났고요. 앞으로 예정된 항암 치료나 항암 방사선 치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었어요. 이 경우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놓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향후 항암 치료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간주했고요. 항암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후유증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해 있는 경우는 암에 대한 직접 치료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금감원이 나름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고민을 해서 분쟁 조정 결정을 내어놨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이 조정 결정문을 무시하고 암 입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가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만약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안다면 정말 그런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까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회사의 크기나 광고만 보고 판단해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은요, 꼬박꼬박 보험료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는지, 또 어떤 회사는 그런 게 좀 적은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소비자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회사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살펴보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약관과 또는 판례, 금감원 분쟁 조정 결정을 꼼꼼히 공부하면서 가급적 소비자와의 분쟁이 적은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소비자의 뭐 가족력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내용, 뭐 예를 들면 암보험금이 잘 지급되는 회사를 원한다, 우린 가족력이 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약관과 판례까지 이해하는 약관 분석 전문가를 만나신다면 훨씬 더 소비자가 원하시는 쪽으로 가입도 권유해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실 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험이 안 되려면 보험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